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변씨입니다. 요즘에 얼음이 얼고 눈이 오던 날씨가 어느새 바뀌었죠.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꽃들이 피면서 아주 포근한 봄바람이 부는 참으로 평화스러운 봄날입니다. 자, 우리 부부들도 냉전의 바람이 사라지고 배우자들끼리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친밀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꺼내봅니다. 우리 부부가 말다툼만 하고 좀 평화롭게 살 수 없나요? 예, 그겁니다. 내 배우자는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쓸데없는 고집만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no explaining, no teaching. 설명하려 하지도 말고 가르치려 하지도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서로가 통하지 않고 대화만 하면 티격태격 말다툼하는 부부들이 있다면 요거 좀 잘 들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교사, 선생님으로서 또 한 사람은 마치 학생의 입장으로 보고 대화를 이끌어가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따뜻하고 원만한 대화로 부부의 친밀감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제발 말끝마다 사사건건 상대방에게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가르쳐 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부부의 대화 방식은 최악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이런 대화의 접근이 최악의 전략입니까? 예, 자신이 원치도 않는 학생의 입장에서 두 사람의 갈등들을 관찰해 보십시다. 매사에 상대방의 간섭과 훈계를 들어야 하는 학생의 그 입장에서 있는 사람도 불만이 터지고 화가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는요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요. 내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맨날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아니 내가 뭐 무조건 자기 말을 다 듣고만 살아야 합니까? 게다가 매사에 항상 나를 가르치고 훈계하려는 그 태도에 아주 진저리가 나고 왕짜증이 터지는 겁니다. 대화 좀 하려고 하면은 말끝마다 나에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당신은 틀렸어. 제발 좀 내 말대로 따라할 수 없어? 그럽니다. 아이고 저도요 이제는 못 참아요 정말이지. 예, 여러분 이분의 항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이 됩니다. 결국 이분의 주장도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대화가 마치 교사와 학생의 역할극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가르치려 하거나 윽박 지르는 식의 접근 방법이 최악의 전략이다. 그런 겁니다. 특히나 이런 방식은 부부가 언쟁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부들은 흔히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거나 또 주장을 하게 되면 노골적으로 상대를 비판하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니 틀렸다느니 하면서 지적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어느 특정한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바로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생각에서 가르치려 들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한층 더 거세지기 마련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야 내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저 당신 생각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잘못된 상대방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뭡니까? 혀를 차면서 당신이나 잘해보시지, 에이, 이러한 응답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의 상처가 깊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다음으로 마치 교사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보죠. 오랫동안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부부가 서로 상대 배우자에게 대한 생각과 행동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잘 관찰해 보기도 하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남편이나 아내가 종종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때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들끼리 서로가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아니야 그렇게보다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리저리 잘 대처를 했었어야지, 그러면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훌륭한 지도를 해주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때 부부간의 충돌이에요. 사실은 그 말을 듣는 학생의 입장에 선 사람은 그렇게 대처를 한 것에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도 생각과 계획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내 얘기를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도 저 사람 말하면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반항심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교사의 입장에선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를 자세하고 친절하게 도와준다는 의미로 잘 설명해 주려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이거예요. 두 사람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분노 폭발에 불씨가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 이거는 본래 원하던 바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팀 앤 조이 다운스는 Fight Fair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설명하지 말라.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라. 단지 이해해 주려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원래 대화라는 것은 영어로 communication, 즉 come together라는 뜻이죠. 함께하다. mute,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합성 원어로서 함께 두 사람의 말이 오고 가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서로 교환하지 않는 일방적 통행은 결코 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혼자 떠드는 말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 시에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듣는 일이 10배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상대방의 어떤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급선무다. 그게 대화의 시작이죠. 그저 아하,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구나. 하고 반응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말하는 게 재미나겠어요.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실수를 했다면 즉시로 나서지 마세요. 제발. 상대방이 왜 어떻게 하다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변명을 들어주세요. 묵묵히 이해해 주려는 그 마음이 설명해주고 가르치려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사려 깊은 마음이요. 더욱 사랑스러운 마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상대방의 고집을 꺾기를 원하세요?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따르고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설명, 훈계 다 때려치세요. 그저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예, 아, 그래. 그래서 이거를 연발해 주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자신의 말을 잘 따라주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봄날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의 주제 많은 기대 바라고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행복하다. 이 슬로건을 잘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